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주택 청약에 대해서 많이 주변에서 들으실 거예요. 뭐 어디에 청약이 당첨되었다, 그게 피가 얼마다, 나도 지금 청약 통장을 갖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소리들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이제 20살, 30살 이렇게 넘어가도 이 주택 청약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그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그렇고, 하물며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주택 청약에 대해서 명확히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주택 청약 당첨 경험이 있는데요, 과거에. 그런데도 지금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서 뭐 지인에게 설명할 정도? 이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이 주택 청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그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청약 제도는 무엇일까요? 주택 청약 제도의 정의를 보면 그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만 보면 참 어렵죠. 그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말 그대로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제 청약 관련 뭐 통장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분들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이 일정한 요건이라는 거는 뭐 청약 통장에 어느 정도 금액을 넣는지, 그리고 얼마나 몇 회 정도 넣는지 이런 걸 따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청약 통장을 가지면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보면 그 청약 통장을 가진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의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청약 통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의 종류는 그 4가지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그 마지막에 있는 청약종합 저축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2015년도부터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제 현재는 그 2015년 이후부터는 청약종합저축이라는 상품만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활용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분양에만 쓸 수 있는 거고, 청약부금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분양에만 쓰는 거, 청약예금은 민간분양에 쓰는 거, 그리고 청약종합저축은 모두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로 쉽게 통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도 있다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택 청약 상품을 이제 어디서 가입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통장은 주변에 은행들 있으시죠?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국민은행 이런 은행들을 갖춰서 통장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 관련 정보들은 그 청약홈이라고 올해 2월 3일부터 생겼어요. 한국감정원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청약 일 접수할 때 그 주택의 종류가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크게 이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건 보통 저희가 말하는 33평, 34평 이 정도 평수가 되는 아파트 있죠. 그 정도 평수의 이하의 주택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건설하는 34평 이하의 아파트들,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국민주택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1순위, 2순위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1순위라는 거는 뭐냐면, 이 주택 청약 통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가진 자, 그 특정한 조건을 충족한 자들이 이제 1순위에 해당되는데요. 그 1순위의 조건은 이제 민영주택도 다르고 국민주택도 다른데, 이 국민주택에서는 1순위의 특정 조건이 이 3년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네요. 여기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평가하는 잣대가 이 40m가 초과되는 그 주택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하는 거고, 그 이하의 주택에서는 납입 횟수가 많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납입 횟수라는 거는 월 1회에 납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거고, 저축 총액은 말 그대로 그 통장에 누적된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이제 모집하는 분양이 있어요. 그런데 1순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1200명이 신청을 하고 2순위 사람들이 1000명을 신청을 했다면, 그 1순위 사람들에게 1200명 중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들을 순서를 세워서 1부터 1000까지 그분들이 당첨이 되는 거고, 2순위 사람들은 아예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쪽으로 보면은 1순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700명이 지원을 하고 2순위가 1000명을 지원을 했다면 1순위 700명은 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 이제 당첨이 되는 거고, 그 300명에 대해서는 2순위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영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민영주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이제 건설하는 그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흔히 뭐 보시는 자이나 레미안 뭐 이런 아파트들 있죠.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아까는 이제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84제곱 이하에 대해서만 해당이 됐는데, 이 민영주택은 그런 평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평수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민영에서 하다 보니까 국민주택 대비 분양가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선정하냐면 일부 추첨제, 그러니까 아까는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다 가점제로 진행을 했는데, 그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점제랑 추첨제가 섞여 있어요. 그럼 민영주택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같은 경우는 그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정하는데요. 이 지역에 따라 좀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과 같은 그 투기과열지구나 이 청약과열지구 등은 그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 1순위 자격을 주고요. 위축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인기가 없는 지역이겠죠. 아무래도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는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좀 규제를 강하게 하는 곳도 있고 느슨하게 하는 곳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로 납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납입금이라는 거는 이제 지역별로 최소한의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청약이 1순위가 되는 건데요. 뭐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하가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원이고 모든 면적은 1500만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 그러니까 뭐 만약에 서울에서 당첨을 받고 싶고 어느 정도 평수를 이제 원하신다면 그에 맞는 금액을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생각하셔가지고 청약통장을 납입하실 때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한 달에 그 넣으실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있으니까 그거를 계산해서 처음부터 너무 조금씩 넣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금액을 많이 넣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1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 같은 경우 2년이 경과하면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순위는 이제 아까 보셨듯이 1순위 해당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청약통장만 가입한 사람만 청약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당첨자 선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국민주택 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도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공급 100세대 분양 시, 이를 100세대를 분양할 당시에 1순위가 150명이 지원했으면 150명 중 100명을 뽑는 거죠. 그럼 2순위 50명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70명이 1순위가 70명을 지원했다면 70명은 당첨자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2순위에 50명이 지원했으면 50명 중 30명을 당첨자로 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미분양인 건데요. 100명을 모집하는데 1순위가 40명이 되고 2순위가 50명을 지원했다면
이 90명 다 당첨자가 선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이 주자를 어떻게 선정하냐. 그러니까 예시 1이랑 예시 2에 나온 것처럼 여기 1순위가 150명이 지원해서 이제 150명 중 100명을 당첨자로 선정하고, 예시 2 같은 경우는 50명 중 30명을 당첨자로 선정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이 사람들 중에서 고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그 순차 기준을 둡니다. 순차별로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그 기준은 무주택 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 총액 등을 이제 봐가지고 하는데요. 그리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으로 선정을 하고,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및 추첨으로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 청약과열지구는 가점제 75%, 수도권 내 공공택지지구는 가점제 100%, 그 외의 주택은 가점제 4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가점이라는 게 무언지, 추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또와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하시더라도 그냥 좀 운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점이라는 거는 사실 좀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면 좀 많이 이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 가점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점제라는 건 이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 기간, 이 세 가지로 이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 총점이 84점입니다. 그래서 뭐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사람, 그리고 부양가족이 6명이 넘는 사람, 그리고 청약저축이 가입한 지 15년이 넘은 사람은 만점을 받는 거죠. 이 점수의 항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우선은 무주택 기간입니다.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은 4점, 그리고 2년 이상 3년 미만은 6점. 그래서 계속 2점씩 올라가죠. 1년마다. 그래가지고 15년 이상이면 32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무주택 기간이 뭐 8년인 사람, 그러니까 뭐 8년 3개월인 사람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18점이 되는 거죠. 부양가족이 뭐 2명인 사람은 여기서 보면 뭐 15점이 되는 거고요. 이 부양가족 수는 이제 2당 5점씩으로 나눠지죠. 0명은, 그러니까 기본 5점을 주고 1명부터는 5점씩 더 늘어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축 가입 기간입니다.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은 3점.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죠. 연마다 1점씩 올라가서 이제 최고 15년 이상일 경우 17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리 알아두셔야지 그 뭐 본인이 좀 젊으신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너무 나이가 많고 뭐 이미 이런 가점제가 활용하기 어렵다면 주변 뭐 지인들이나 조카나 자식들에게도 이런 거를 좀 대응해서 준비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도 이런 청약에 당첨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직장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이 몇 천만 원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몇 억짜리 집을 분양받냐. 당첨이 돼도 내가 돈을 못 낼 거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주택 청약 관련된 영상 2번째 편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시청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